인간관계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풀려고 노력하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아마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진실한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마치 숨겨진 신호를 찾듯 우리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듯 모든 말, 모든 제스처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더 깊은 곳,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 우리의 진정한 감정이 드러나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다면 어떨까요? 숨겨진 호감을 드러낼 수 있는 보편적인 징후가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직관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진실성을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직관 뒤에는 매우 구체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아무리 신중하게 숨겨져 있어도 사랑의 표현을 인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이 우리 자신의 감정 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자기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무의식적인 호감의 가장 두드러지고 설득력 있는 표현 중 하나는 눈맞춤입니다. 영혼의 거울과 같은 시선은 말이 없을 때에도 사람의 진정한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스며드는 에너지는 시선에도 표현됩니다. 사람이 깊은 애착을 느낄 때 그의 잠재의식은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눈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무의식적인 시선 추구는 숨겨진 감정을 푸는 열쇠가 되어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선의 매력 현상은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분야의 최첨단 연구는 지속적인 눈맞춤이 애착 감정과 쾌락을 느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 생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독특한 물질은 파트너 간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찰나의 우연한 시선과 사랑과 숭배로 가득 찬 시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시선은 특별한 따뜻함, 깊이, 지속 시간을 특징으로 합니다. 종종 동공이 약간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열정의 대상을 볼 때 사람을 압도하는 감정을 반영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더욱이 충분히 긴 눈맞춤 후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종종 당황스럽게 눈을 내리거나 자발적이고 진실한 미소로 빛납니다. 마치 그의 잠재의식이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가 그것을 막을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눈맞춤은 다른 제스처나 행동으로는 거의 재현할 수 없는 독특한 친밀감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사랑에 빠진 커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 침묵의 연결은 감정과 경험의 깊이를 전달하며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반대로 사람이 체계적으로 눈맞춤을 피하고 끊임없이 시선을 돌리거나 당신에게 찰나의 시선만 던진다면 이것은 무관심이나 특정한 정서적 장벽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빈도뿐만 아니라 시선의 강도와 시선이 전달하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유명한 심리학자는 2명의 낯선 사람이 4분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도록 제안하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과의 강한 정서적 연결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시선이 친밀감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미 서로에게 사랑이나 매력을 느끼는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눈맞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연결이 여러 번 증폭되어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길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견고한 기반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의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의 눈, 즉 영혼의 거울을 바라보십시오. 눈 맞춤의 지속 시간, 동공 깊숙이 춤추는 감정의 범위, 그리고 그가 당신의 시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을 살펴보십시오. 사랑이 거짓이 아닐 때 마치 목에 걸린 말조차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살고 있는 사랑의 가장 설득력 있는, 비록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징후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 연결이 생기면 그들의 몸은 같은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리를 꼬면 잠시 후 그 또는 그녀가 그 제스처를 반복합니다. 당신이 무심하게 머리카락을 만지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신호에 복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당신이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면 그 또는 그녀도 생각 없이 당신의 예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에서 자세 모방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면밀한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동기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속담에 있듯이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느낄 때 그의 몸은 당신의 존재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 그의 애착의 깊이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움직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기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 리듬이 당신의 리듬에 맞춰지고, 자세가 눈에 띄지 않게 당신의 자세에 맞춰지고, 손 제스처가 비슷해지고, 목소리의 톤과 음색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표정이 상호 반영됩니다. 의식적인 통제 없이 눈 깜박임조차도 일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과학자들에 의해 철저히 연구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자세 모방이 대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상호 이해의 다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동기화의 강도가 감정의 힘과 상호 매력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져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가장 내밀한 감정까지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제스처를 무의식적으로 복사하고 당신의 말을 반복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목소리 톤을 흉내내는 것을 목격했다면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연결을 당신에게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잠재의식 수준에서 펼쳐지는 침묵의 대화와 같은데, 그곳에서 몸은 자체적으로 섬세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동기화의 정도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의 깊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결이 강할수록 이러한 무의식적인 제스처와 움직임의 반영이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특히 두 사람이 의미 있는 대화에 몰두할 때 정서적 친밀감의 순간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대화 상대방과 진정한 연결을 느꼈던 대화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둘 다 자신도 모르게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문화적 또는 언어적 차이와 같은 모든 경계를 지웁니다. 공통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두 사람조차도 신체 언어를 통해 완벽한 동기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의사소통이 단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움직임의 동시성은 사람들 간의 상호 연결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 사람이 일제히 움직일 때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자극하는 과정이 활성화되어 신뢰와 공감의 감정을 생성합니다. 이 현상은 상호 이해의 견고한 고리를 만들어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 관계를 더욱 조화롭고 친밀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우리 각자는 누군가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느낄 때의 독특한 감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본능 수준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놀랍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자신의 세계에 받아들일 때 우선순위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당신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너무 늦은 시간에 사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답변, 당신의 상황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그는 의무감이나 인상을 주려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랫동안 그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증과 같습니다. 당신은 물을 마셔야 하는지 분석하지 않고 갈증을 해소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중요할 때 당신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주저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상황 자체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잠재의식 수준에서 내려집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매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당신을 진정으로 깊은 수준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때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며 종종 무의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중요한 일에 몰두하거나 긴장된 근무일의 중심에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의 메시지를 보면 반드시 응답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힌트만 주면 기적적으로 그의 일정에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애된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지는 관심의 질에도 달려 있습니다. 당신 옆에 있을 때 그는 순간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옆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딘가 멀리 방황하는 산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가치관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증명하는 진실하고 완전한 몰입입니다. 때로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웅장한 행동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세부 사항입니다. 사람이 몇 달 전에 한 당신의 말을 기억할 때 그가 갑자기 당신에게 이것이 당신을 생각나게 했다는 말과 함께 무언가를 보낼 때, 그가 요청 없이 당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때, 이 모든 것은 그의 뇌가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일종의 필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감정이 진실할 때 배려가 힘든 일이나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되거나 미리 계획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가사를 외우고 있는 좋아하는 노래와 같습니다. 가사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절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때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그에게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필요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말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충성심을 알리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옆에 있어주고 빡빡한 일정에도 지원할 시간을 찾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간단한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소중할 때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잠재의식은 이미 선택을 했고 배려의 모든 표현은 이 진실에 대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불행과 불운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때 깊고 거의 본능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이 본능은 논리적 정당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보호할 때 그것은 인상을 주거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이 그 자신의 행복만큼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든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행동이든 말입니다. 보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침묵의 사랑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진실할 때 부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무도 계획된 단계도 아니고 감정의 자연스러운 반영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알아차렸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무의식적인 징후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누구의 의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우리 뇌의 가장 오래된 구조, 즉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기도 전에 반응하는 변형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당신에 대해 그러한 보호 반응을 보일 때 이것은 깊은 정서적 연결, 즉 그 자신조차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보호는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뜨거운 음료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거나 다가오는 비 때문에 우산을 가져가라고 상기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겉보기에는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지만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의 표현은 보편적이며 모든 문화와 세대에서 발견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윤근, 인류 전체의 공통적인 우리 마음의 깊은 층인 집단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본능적인 보호는 이 개념의 생생한 예입니다. 이 본능의 표현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는 친구, 당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계단에서 당신을 조심스럽게 지지하는 사람, 당신이 늦을 것을 알고 말없이 당신에게 자신의 음식을 남겨주는 사람. 놀랍게도 이러한 반응은 본능에 의해 지시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실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가식이나 계산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느끼는 진정한 배려와 보호 감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현상은 낭만적인 감정을 훨씬 뛰어넘어 우정, 가족관계, 심지어 중요한 친밀감이 형성된 직업적 관계까지 스며듭니다. 사람이 그러한 배려를 보일 때 그는 암묵적으로 깊은 애착을 알리고 당신의 행복은 내게 너무 중요해서 나의 잠재의식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본능적인 보호는 인류의 진화적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배려를 보이는 우리의 능력은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보호 충동은 단순한 예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사회적 본성과 공감을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보호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행동 패턴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맺는 깊은 연결을 드러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인 신뢰와 취약성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호감을 느낄 때 그는 조만간 가면을 벗고 필터를 버리면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자연스러운 과정은 감정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밝히지 않았던 비밀을 당신에게 털어놓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순간은 두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설하고 상호 신뢰의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 은밀한 생각, 두려움을 교환하는 것은 인간 관계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피난처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앞에서 마음을 열고 은밀한 것을 공유할 때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신뢰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잠재의식의 깊이에서 나오는 침묵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애착의 가장 밝은 상징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가장 취약한 구석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심리학 분야에서 참으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나 우연한 말실수가 아니라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신뢰를 나타내는 깊은 과정입니다. 이 감정적 노출은 층층이 점진적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가장 수줍은 고백, 즉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더 긴밀한 연결을 위한 출발점인 작은 계시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어렸을 때 와 같은 문구는 진정한 친밀감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 다음 신뢰가 강화됨에 따라 더 중요한 계시가 이어집니다. 가장 깊은 두려움, 겪었던 트라우마,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 이러한 순간에 사람은 모든 보호 가면을 벗고 가식과 은폐 없이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기꺼이 공유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때로는 당신 앞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얼마나 빠르게 여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그들의 잠재의식이 이성을 앞서 당신이 그들의 가장 숨겨진 비밀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이미 결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진심 어린 감정적 드러냄은 흉내내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이 두 영혼 사이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순환할 때 진정한 연결에서 탄생하는 유기적인 과정입니다. 사람이 당신과 은밀한 것을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때 그는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제스처로 그는 말없이 나는 당신을 너무 신뢰해서 가면과 속임수 없이 진정한 나를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호 이해의 깊이가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일상성과 피상성을 뛰어넘는 독특한 연결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마치 함께 겪었던 순간, 솔직한 인정, 절대적인 진실성의 순간으로 짜여진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를 점진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공유된 취약성은 사람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 앞에서 마음을 열 때 사람은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초대하여 갑옷을 벗고 진정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치 침묵의 질문과 같습니다. 여기에 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약해질수록 우리의 연결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은밀한 것을 공유하는데 더 자신감을 느끼고 우리의 관계는 더 진실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움직임이 우리를 깊은 감정적 친밀감과 실제 상호 이해로 더 가까이 데려가는 우아한 춤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마음을 열고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던 것을 공유하거나 당신이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드러내는 용기에 놀랐던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신뢰와 상호 개방성을 기반으로 진정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개방성과 취약성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사랑과 신뢰의 유대를 진정으로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밀한 비밀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깊이 몰입하고 성격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행동에는 강력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애착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 친밀감을 향한 잠재의식적인 열망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진화 깊숙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회를 찾도록 강요하는 강력한 본능적 충동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람들로 가득 찬 활기찬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처럼 항상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의 크기, 여유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의 열정적인 대화에 관계없이 그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당신에게 멈출 수 없이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보다 먼저 작용하는 우리 뇌의 가장 오래되고 본능적인 부분인 변형의 작용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정적 애착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언어인 침묵의 접근 춤입니다. 이러한 친밀감을 향한 열망의 징후는 미묘할 수 있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면 분명해집니다.
군중 속에서 팔을 가볍게, 거의 우연히 만지는 것,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자세를 조정하려는 열망,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동안에도 시선이나 몸을 당신 쪽으로 향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옆에 자리를 선택하는 것, 마치 우주 자체가 이러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처럼 물리적 공간을 공유할 구실을 찾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행동의 표현은 잠재의식 수준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숨이 멎을 듯합니다. 사람은 이러한 친밀함을 향한 열망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의 잠재의식이 말로 항상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로 그 감정적 연결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신체 언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태양을 향해 뻗어 있는 꽃처럼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심리학에서 이 현상은 미러링 또는 거울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영혼의 연결을 느끼는 사람의 자세, 제스처 또는 심지어 억양까지 무의식적으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밀함을 향한 열망이 항상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프록세믹스, 즉 개인 공간 구성에 대한 과학이 작용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개인 공간 거리를 좁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의 에너지장이 융합을 향해 뻗어가는 것처럼, 마치 본능이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도록 밀어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친밀함에 대한 필요성은 다양한 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당신과 같은 경로를 선택하는 수줍은, 친구부터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당신을 살짝 만지거나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움직임과 동기화할 구실을 찾는 사람까지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행동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물학적 코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인류와 함께 해온 연결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특정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의 몸은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에 대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열망은 우리의 깊은 감정적 연결에 대한 필요성의 메아리처럼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의사소통이 화면을 통해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기술 시대에 이러한 접근 제스처는 특별한 가치를 얻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촉각적이고 사회적이며 감정적인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신의 몸의 반응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존재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잠재의식적으로 당신은 옆에 있을 구실을 찾고 그의 개인 공간에 침입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을 공유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이 모든 것을 분석하기 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이 앞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침묵의 춤이자 두 사람이 서로 주위를 돌고 찰나의 순간에 교차하며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무의식적인 발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물리적 표현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반응이며 깊은 감정적 애착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아직 발현되지 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특별한 관계의 또 다른,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강력한 지표가 있는데 바로 가장 작은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고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소중한 사람에 대한 사소한 세부 사항조차 기억 속에 보관해야 할 설명할 수 없는 필요성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때 뇌는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정보 수집가가 됩니다. 마치 특수한 필터가 활성화되어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를 즉시 포착하고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작은 것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얻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친한 사람과 카페에 있는데
그 사람이 묻지도 않고 당신이 좋아하는 음료, 즉 설탕 2스푼, 아몬드 우유 약간, 계피 한 꼬집을 넣은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줍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다 기억하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답은 진심 어린 애정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따뜻한 감정을 느끼면 당신에 대한 정보는 덧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기억으로 소중히 간직됩니다. 이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중요하고 보존해야 한다 라고 알리는 잠재의식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순간적인 선호대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당신이 이야기했던 좋아하는 어린 시절,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언젠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식당을 예상치 못하게 언급하거나 평소 당신의 모습을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차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분명히 당신도 누군가가 과거에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이 당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정신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그곳에는 모든 언급, 선호도, 작은 기벽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기억 현상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당신의 선호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포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기억하여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증폭시키며 당신이 꿈꾸는 것을 기억하여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줄 영화를 틀림없이 골라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이 땅콩을 싫어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결코 땅콩 한 줌을 권하지 않을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이 초콜릿 케이크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남겨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모르겠어, 그냥 기억나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산이나 강요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는 진심 어린 애정의 표현이며 경이로운 기억력과 결합되어 당신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이 귀중한 보물인 독특한 기록 보관소를 만듭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섹션이 존재하여 몇 달 전에 당신이 주문한 디저트 이름,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향수 향기, 당신이 무심코 흘렸던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 등 모든 새로운 정보가 즉시 저장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기억의 구석진 곳에 소중히 보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소한 세부 사항들이 모여 당신의 개성을 형성하는 모자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 모든 요소를 모으고 모든 사소한 것을 포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가장 섬세하고 심오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사랑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숭배의 대상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이 소중히 보관되는 일종의 완벽한 백과사전으로 만드는지는 놀랍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는 마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진 것처럼 생명의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이러한 7가지 주요 징후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으므로 당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열정적인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과 몸짓에서 끊임없이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미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